자, 3교시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수능 성적표 바탕으로 정시 상담 오늘부터 해드리고 있는데요. 실제 입시에서는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상담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번에 수능을 본 재수생입니다. 네, 그렇군요. 가채점보다는 오늘 받은 성적표 어땠나요?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목소리가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그렇군요. 자, 성적표는 나온 거니까, 자,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최선의 전략을 짤 수 있을지 오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종훈 선생님께서 도움 말씀 주실 건데요. 우리 학생 오종훈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예, 우리 학생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잘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제 졸업생이라 이제 특히 입시 전략을 짜는데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오늘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해서 이렇게 상담 신청하게 되었나요? 모의고사도 그렇고 가채점보다도 그렇고 전부 다 성적이 안 좋더라고요. 이제 나오던 거에 비해서 너무 안 좋아서 혹시 그냥 제가 근데 갈 수 있는 대학이 있을까 해서 그걸 알고 싶거든요. 네. 예, 학생이 이제 일단 성적이 잘 안 나온 상태에서 그래도 4년제 대학을 가야 한다는 이런 절실한 심정을 한번 전화 연락한 것 같습니다. 학생이 궁금한 점 최대한 참고해서 잠시 후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예. 네. 자, 우리 학생의 자료를 바탕으로 선생님께서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우선은 우리 학생의 수능 점수를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예, 학생의 이제 수능 점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어는 B형을 응시했고요. 표준 점수 117에 100분의 78에 3등급. 국어 B형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수학 A형이 6등급 나왔고요. 영어가 또 6등급 나와서 좀 못 봤고요. 사회탐구에서 생활과 윤리를 봤는데 표준 점수 53에 100분의 53에 5등급 나왔고요. 그다음에 사회문화를 봤는데 표준 점수 53에 100분의 56에 5등급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수영사 리기영역 표준 점수 합계로는 395점, 100분위 리기영역 평균 100분위로는 47점 정도, 등급이 약 평균 5등급 정도를 받았습니다. 네. 자,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은 일단 가장 심플했습니다. 합격 가능한 대학을 알았으면 한 거고요. 희망학과는 정확히 적어냈습니다. 국어국문학과라든지 아니면 문예창작학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수시지원대학으로 논술 전형의 3개 대학을 지원했는데요. 연대 원주의 국어국문학과, 건대 국어국문학과, 경기대 국어국문학과를 지원했습니다. 네. 수시 지원 대학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학생의 수능 점수 분석을 좀 해볼까요, 선생님? 예, 일단 지금도 수능 성적을 일단 못 받은 상태라고 일단 전제했기 때문에 일단 그래도 한번 점수 조합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네. 리기영역 표준 점수 합계로 395점, 100분위 단순합으로는 189.5점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그 성적을 저희가 통상 얘기하는 상위 누적 전체 전국 단위 학생 성적 기준으로 말씀드릴 때는 표준 점수 기준으로 리기영역 상위 누적이 약 59.5%니까 절반을 넘어서는 정도 조금 이제 일반적 4년제 대학 수도권 대학을 지원하기는 좀 어려운 성적대가 보이고요. 그런데 다만 이제 세계영역 기준이죠. 국어, 영어, 사탐 이런 표준 점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위 누적이 리기영역 기준보다 좀 올라서 48% 정도 나왔고 100분위 기준으로도 그 정도 성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이제 영역조합별 성적을 이제 분석해 봤을 때는 당연히 이제 수학이 빠진 상태에서 이제 성적이 들어갔을 때 유리함을 알 수 있었고요. 또 탐구 영역을 봤을 때는 두 과목도 고르게 또 봤기 때문에 탐구 영역 가운데 반영할 때는 두 과목을 모두 반영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수능 점수까지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은 이제 표준 점수와 100분위까지 포함을 해서 고려했을 때 우리 학생의 유리한 영역별 조합은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자세하게 좀 알아볼까요? 예, 일단 학생의 수능 영역별 조합 득점 및 상유적 추정 점수에 대해서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표준 점수로 국수영사 4개 영역 기준이요. 보통 학생들이 이제 이번 수능 성적 몇 점 받았다고 하면 이 점수를 보통 얘기하는 겁니다. 네. 395점 내고요. 문과는 보통 국영사를 반영하는 또 대학도 있다 보니까 그 기준으로 살펴봐서 314점, 탐구 한 과목 기준으로 314점 반영되어서 표준 점수 기준에 가장 영역에 잘 조합되는 점수 조합으로는 국영사 조합에서 상위 누적 48%를 받고 있습니다. 백분위도 그와 유사해서 주로 이제 학생의 조합으로 보면 수학을 뺀 국영사 조합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
자, 수능 영역 조합별로 유불리를 좀 살펴봤는데요. 자, 동점자와 비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동점자들과 비교했을 때 영역별 그 유불리는 어떻게 될까요? 동점자 대비도 한번 화면 통해서 저희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학생이 이제 표준 점수 395점인데요. 동점자 기준으로 해서 당연히 이제 국어 비용 월등히 높아서 네. 18점 정도 유리한 반면에 수학과 영어를 못 봤기 때문에 14점 9점이 모자라고요. 사회탐구는 5점 정도 올라서 일단 학생으로 보면은 이제 수학, 국어하고 그다음에 사회탐구가 다른 동점자에 비해서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백분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백분위 점수로는 190점 나왔는데 그 가운데 국어 비용은 33점이 올라서 가장 이제 국어 영역을 가능한 많이 반영할 수 유리하겠죠, 그죠? 반대로 수학하고 영어가 못 봐서 21.16점이 동점자에 비해서 부족합니다. 사회탐구 좀 잘 봐서 3점 정도가 동점자 대비로 유리함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동점자 대비 영역별 점수까지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우리 학생이 지금 현재 희망대학은 정하지를 못했고 국어국문학과나 문해창작학과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정영 선생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처럼 졸업생의 경우에는 이번 정시에서 어떤 점을 좀 유념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 저 오늘 실 졸업생이 성적표를 받으러 학교를 왔더라고요. 네. 그런데 재수를 하면서 자기는 너무 힘들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삼수까지는 정말 하라고 해도 못하겠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졸업생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번 재수를 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소신껏 지원하는 것보다는 아마 하향 안정 지원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한 졸업생이 이제 학교를 떠났기 때문에 학교에서 상담받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많은 공교육기관에서 이 무료 상담 같은 것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특히 우리 이번 주 일요일 날에도 우리 TBS도 상담을 하지만 구청이라든가 아니면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상담을 자주 하니까 꼭 좀 상담 신청해가지고 대면 상담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학생도 졸업생이기 때문에 더 신중한 전략을 짜야 할 텐데요. 그러면 우리 학생의 그 정시 지원 포인트는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예, 일단 점수 조합별로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학생은 이제 당연히 수학이 미반영되는 영역 조합별로 국영사 반영 대학이 국어, 영어, 사탐이죠. 반영 대학이 당연히 유리하고요. 두 번째는 탐구 과목을 고르게 잘 본 경우에는 두 과목 반영 대학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학에 따라서는 자신이 지원하는 대학이 꼭 탐구를 두 과목 반영할 수 있고 한 과목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좀 고려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영역 조합별은 당연히 국어를 잘 봤기 때문에 국어 영역과 탐구 반영 높은 대학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정시 지원 포인트까지 살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에 가장 적합한 대학을 좀 추천을 좀 해주시죠. 네, 정시 추천 대학을 또 화면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생이 이제 졸업생의 입장이기 때문에 가장 이제 합격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고려해서 저희가 사실은 상향 소신 지원 대학도 여러 개 대학을 저희가 열거할 수 있는데 학생 입장에서는 적정 안정 지원 대학이 더욱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학을 주로 뽑아봤을 때 가군에서는 중부대 한국어학과입니다. 중부대는 이제 충청남도 금산에 소재한 대학인데 이 대학이 나왔고요. 나군에서는 이제 적정 안정권의 대학으로서 배재대 한국어문학과, 그러니까 배재대는 이제 대전 소재에 있는 대학입니다. 다군에서는 이제 소신을 조금 고려한, 그러니까 추가 합격을 고려했을 때는 대전대 국어국문 창작학과가 아마 이제 저희가 정시 추천 대학으로 설명해 드리고 학생은 이제 가능하면 이제 합격을 우선시한다고 고려하다 보니까 저희가 통상은 상향, 적전, 하향을 생각하는데 가능하면 적정선의 대학들을 많이 찾아보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추천 대학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중에서 조금 더 살펴볼 대학은 어떤 대학이 있을까요? 예, 추천 대학을 주로 적정 지원 대학 중심으로 해서 화면을 통해서 저희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처음에 추천대 가군인데요. 중부대 한국어학과가 3명을 모집합니다. 이제 보통 이제 지방권 대학들 가운데 수시에서 워낙 많은 인원을 모집하기 때문에 정시 모집이 할당 인원이 좀 적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우리가 수시에서 최종 등록을 받다 보면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이보다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점수 지표는 100분의 1 반영하고 수능 100%입니다. 이 대학의 수능 반영의 특징은 탐구를 한 과목 반영하는데 20% 들어가고요. 나머지 국수, 영 중 잘한 두 과목 들어가서 이렇게 세 영역을 반영이 돼 있습니다. 또 국어 비용에 대한 가산점 10%가 붙기 때문에 학생의 입장에서는 작년도 경쟁이 4대 1인데요. 작년도 합격자 100분의 평균이 세 영역 기준에 152점 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학생은 현재 바꾼 점수가 165점 정도 되다 보니까 10점 정도 조금 남아서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죠. 학생의 점수가 현재 165점입니다. 해당 대학 점수로는. 근데 종전 최종 합격자 평균이 152점, 약 10점 정도 차이가 나서
비교하면 적정준 합격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나군에서 저희가 추천대학으로 배제대 한국어문학과를 설명드리는데요. 가구 모집인원도 훨씬 많죠. 17명 모집하고 있습니다. 점수 지표는 100분위를 활용하고요. 수능 100%입니다. 역시 반영 방법은 이제 탐구 한 과목은 26% 반영하고 국수영 중 잘한 두 과목 반영하는데 각각 37%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경쟁은 2.6대 1로 상당히 낮았습니다. 학생의 점수로는 이제 165점이었죠. 근데 이 대학의 종전 최종학적 평균이 153점과 비교했을 때 좀 10점 정도 남아서 합격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가 봐서 추천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다음에 다군으로서는 이제 대전대 국어국문 창작부 9명 모집하는데요. 역시 수능 100%고요. 여기 이제 상해 4개 영역에서 3개 영역을 각각 33.3% 동일의 반응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비형 가산점 10%가 붙어 있고요. 작년도 경쟁률 5대 1이고요. 작년도 최종 합격자 평균이 3개 영역 179점인데 학생이 이보다 점수가 조금 부족하긴 해도 이 다군의 특성상 추가로 또 많이 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추가 합격까지 고려하게 되면 아마 소신절에 볼 수 있는 대학으로 또 설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각 군별로 적정에 해당하는 그 추천 대학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추천해 주신 대학들 혹시 동점자 처리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예, 지금 중부대 경우에서는 보통 이제 지방권 대학들은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제 사실 저희가 이런 말씀은 좀 조심스럽게 드려야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상위권 대학, 서울 소재 대학이라든지 인기 있는 대학들은 이제 들어가기가 힘든 이런 상황이지만 지방 일부 대학들은 사실 신입생을 또 모집하기도 어려운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학생의 통합 거리상 충청권 소재 대학을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일부 전라권 일부 소재 대학이라든지 경상권 일부 소재 대학 가운데는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수능 성적만 가지고도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대학들의 특징들이 뭐냐면 모집인원 유동제를 적용해서 중부대 같은 경우는 동점자 모두 합격 처리하는 또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네. 배제대 경우는 이제 국수영 중 2개 영역 우수자를 먼저 뽑는 게 있고요. 대전대는 이제 뭐 수능 점수가 우선이고 연소자가 그 다음 경우인데 이게 이제 대학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대학들은 뭐 전화 합격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학생 입장에서는 저희가 이제 충청권 소재 대학들 중심으로 제가 소개해 드렸지만 아마 이보다도 좀 더 하향 지원이라든지 안정권을 찾는다고 하면 뭐 전북 소재 대학을 또 알아볼 수도 있고요. 네. 또 이제 전라 소재 대학도 알아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왕이면 이제 조금 더 나은 조건에서 대학을 찾는다는 입장에서 충청권 소재 대학들 주로 집중적으로 저희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자 추천 대학까지 설명을 들어봤고요. 상담 들어봤는데 혹시 더 궁금한 점 있나요, 우리 학생? 전문대라도 괜찮은데 그건 안 될까요? 전문대 부분이요. 학생이 지금 전문대를 지금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전문대도 또 지역별로 또 서울 소재 대학들은 조금 더 등급이 높고요. 보통 수능으로 보면은 3등급대 정도 되어야지 들어간다고 볼 수 있고요. 그보다 낮은 대학들이 이제 경기권 소재 대학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학생은 지금 국어 영역이 상당히 잘 받고 그다음에 이제 잘 밟은 영역에 탐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지방권 전문대학 가운데는 2개 영역 반영 대학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문대학 특징이 뭐냐면 지금 정시와 같이 그 4년제 대학은 가군, 나군, 다군에 걸쳐서 한 개 군에 한 개 대학만 쓸 수 있는데요. 전문대학은 그것은 아닙니다. 전문대학은 또 무제한 또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일단 4년제 대학 중심으로 해서 좀 적정 지원 대학을 소개해 드렸지만 학생 입장에서는 전문대는 또 무제한 지원이 가능해서 4년제 대학 이외에도 경기권 소재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충청권 소재 전문대학들 가운데 찾아본다고 하면 일단 경기권 소재 대학들 가운데서도 수원 이남 대학들, 수원 이남권 대학을 찾아본다고 하면 충분히 또 지원했을 때 합격 가능한 대학이 나올 겁니다. 네, 저희가 또 22일부터 30일까지 전문대 입시 상담을 해드릴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탐구 2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이 유리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인문계 학생들이 정시를 지원할 때 그 탐구 반영 그 영역에서 어떤 점들을 좀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예, 인문계는 상대적으로 사탐 반응 비중이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사실 국수형을 잘 본 학생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는데요. 다만 탐구를 잘 본 학생들, 아까 같이 수리라든지 수학이죠. 수학하고 탐구를 잘 본 학생들은 일부 교차 지원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탐구형 또 대학에 따라서 10%가 반영한 대학, 15% 반영한 대학 조금씩 다르고요. 또 탐구를 2과목 반영한 대학, 1과목 반영한 대학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과연 탐구를 잘 봤으면 가능하면
높게 반영하는 대학이 중요하겠죠. 네. 또 탐구를 두 과목 고르게 잘 봤을 때는 두 과목 반영 대학이 유리하고요. 다만 한 과목을 또 망쳤다. 이런 경우에 이제 한 과목 반영 대학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자신이 지원하는 대학과 이렇게 궁합을 잘 맞춰봐갖고 어느 것이 유리한지를 살펴보는 것이 아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신에게 어떤 것이 유리할지 좀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을 좀 다 들어봤는데 어떤가요, 우리 학생? 제 성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봤던 성적으로는 전부 다 못 본 점수들인데 네. 그래도 갈 대학이 있다는 게 좀 다행스럽네요. 네. 많이, 네. 모의고사는 맨날 1, 2등급 나와서 그랬어요. 너무 차이가 많이 크다 보니까 네. 우리 학생이 참 아쉬움이 많은 것 같아요. 오정훈 그래서 선생님, 논술도 그렇게 지원했었는데 최저 맞출 자신 있어서. 그렇군요. 근데 혹시 그러면 더 공부할 생각은 없는 거예요? 이번에 너무 많이 망쳤기 때문에. 제가 군대를 갔다 와서 나이가 좀 있거든요. 네. 22, 내년이면 23이라서 네. 빨리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마 그럼 네. 이렇게 하면 학생이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이번에 대학을 일단 들어가 놓고요. 네. 저희가 보통 이제 소위 반수생이라고 해서 꼭 반수라는 것이 뭐 꼭 그 1학기 맞추고 휴학해서 보는 학생도 있지만은 네. 또 대학을 다닌 상태에서 한 번 더 도전해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경우에는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냐면요. 이 영어라는 과목은 사실은 대학 가서도 또 필요한 과목이란 말이에요. 네. 영어는 이제 평소대로 뭐 토플 준비하든 토익을 준비하든 그런 쪽의 준비로 수능을 또 한번 준비한다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 국어라는 것은 사실은 이 모의고사를 여러 번 풀다 보면 꼭 그렇게 뭐 교과서적으로 대비하지 않더라도 또 대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조금 아쉬움이 있으면은 일단 대학은 등록해 놓고 나서 일단은 인강도 요즘에 또 EBS도 무료 강의가 또 다 들어가니까 네. 좀 더 틈틈이 이렇게 공부해 놓다가 또 수능 당일날 가서 한번 이렇게 시험을 쳐본다고 하면 지금 정도 아마 1, 2등급을 평소에 받았다고 하면은 아마 그 정도 학생들이면은 공부를 어느 정도까지만 이렇게 좀 착실하게 해두면 네. 좀 더 좋은 성적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일단 지원 대학을 한번 결정해 놓고 나서 네. 한 번 더 또 기회를 보는 것이 아마 또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이게 전무 같지만 저희도 인생 선배 입장에서 지금 1년이 그렇게 또 큰 건 아니잖아요. 네, 진작에 좀 생각을 해보고 가능성이 또 자기가 찾는 만큼 또 열리는 거니까 진지하게 고민을 좀 해보고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인문계 졸업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고려할 점은 대학별 환산 점수 기준으로 지원 대학을 잘 체크해야 합니다. 경쟁률 추이를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지원할 대학과 모집 단위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정시 지원 포인트는 국어, 영어, 사회를 반영하고 수학을 반영하지 않는 대학, 탐구 두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 국어와 탐구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에 지원하길 바랍니다. 정시 추천 대학입니다. 가군입니다. 상향, 대진대 한국어문학부, 적정입니다. 중부대 한국어학과, 나군입니다. 적정 안정이죠. 배제대 한국어문학과, 다군 소신입니다. 대진대 국어국문 창작학부를 추천해드립니다. 자, 오늘 수능 성적표 바탕으로 정시 상담해 드렸습니다. 오늘 소중한 상담을 함께 해주신 오정훈 선생님, 이정영 선생님, 또 결정적 코치이신 정경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도 정시 상담 이 성적표 바탕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